먼저 조화라는 것은 조화. 타고난 계절에 맞게 상생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자축 원령이면, 내가 해자축 원령이다 그러면 금생수를 받아야 되겠죠. 해자축 하면은, 해자 하면은 이 금생수를 받아야 되겠죠. 금생수. 자축 하면은 이 금생수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있으면은 조화가 맞는 거예요. 타고난 계절에 맞게 상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겨울이면 금생수를 받아야 된다. 봄이면 수생목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면은 수생목을 받아야 된다. 겨울이면은 금생수를 받아야 된다. 가을이면은 목생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조화라는 것과 이제 그 당령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당령은 원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조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운의 상생을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항상 준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화가 맞았다. 과거의 기운이 나를 상생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준비하는 습관을 갖추었다. 흔히 이제 임상을 할 때 봐야 될 것이 조화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후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당령의 비합을 봐야 돼요. 당령의 비합을. 그리고 네 번째는 격국을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대운을 봐야 되겠죠. 이거는 지우고, 조화가 맞다는 것은, 1번 조화가 맞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기운의 상생을 받았느냐. 만약에 내가 인묘진월이면 수생목을 받았느냐가 되겠죠. 수생목을 받았느냐. 이게 되겠죠. 요렇게 이제 춘분을 기점으로 춘분전은 개가, 춘분후는 개을. 이게 있으면 조화가 맞는 거예요.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에서는 이제 과거의 기운이 되는 거고, 해자축에서는 금생수가 과거의 기운이 되는 거고, 사오미도 이제 인묘진 사오미는 이제 계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의 기운이 을병이죠. 을병. 그리고 이제 오미가 넘어가면은 을정이 되는 거예요. 을정. 요거 목생화가 받았느냐. 을병, 을정. 그러면 이제 조화가 맞는 거예요. 사오월이면 을병이 있느냐, 오미월령이면 을정이 있느냐가 이제 있으면 조화가 맞는 거예요. 조화가. 그리고 신유술은 화생토니까 정화 기토죠.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기토 경금. 요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화예요. 과거의 기운이죠. 과거의 기운.
이건 미월의 기운이죠. 미월의 기운. 그리고 이제 해자축은 아까 얘기했듯이 금생수. 신임이냐, 신계냐. 이게 맞았다라고 하면은, 자기 발전을 위한 습관을 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발전에 대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후를 봐야죠. 조후를. 조후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 마인드, 심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플러스 뭐를 보느냐 그러면 복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복덕. 자기 멘탈 플러스 타고난 복덕.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춘분에서부터 추분, 추분에서부터 춘분으로 잡도록 하세요. 해자축 사오미의 이제 가장 급한 거는 해자축 사오미지만 우리가 이제 조우를 잡을 때 그 기준은 이렇게 잡으세요. 춘분에서부터 추분. 요때 이제 조우가 뭐가 이제 필요하죠? 1번이 임수죠. 2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토. 환경에 대한 조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조후, 후천적으로 인덕에 대한 조후, 생존에 대한 조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추분에서부터 춘분 사이에는 병화, 무토, 간목, 인. 이게 이제 사주에 있으면은 앞에 거는 항상 선천적인 조우고요. 뒤에 거는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천적 복덕, 후천적 복덕.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월로다가 나누시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자축, 인묘진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지 마시고 춘분을 기준 해서 추분까지, 추분을 기준해서 춘분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당령. 당령은 이제 요 8월령으로 나눠지겠죠. 뭐 해자월령이다 그러면 이제 신임이 되겠죠. 자축월령이다 그러면 개갑이 되겠죠. 인묘월령이면 또 개갑이 되겠죠. 이런 식. 이게 이제 당령의 비합이죠. 묘진이다 그러면 을병, 사오다 그러면 을병, 그리고 오미 하면은 이제 정경, 신유, 정경. 그리고 을경을 했네. 정경이에요. 정경. 그리고 이제 유술, 신임, 해자, 신임. 이렇게 보죠. 이게 이제 당령의 비합이에요. 당령의 비합. 당령의 비합이라는 것은 자기 환경에 맞는 적합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타고난 업무 능력,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이 당령의 비합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직업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업무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활동을 통한
직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요 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업무 능력을 말한다면은 요거는 직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직무 능력. 요거는 업무 능력.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맡은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직책을 잘 해나가느냐 못 해나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격국에 들어있어요. 직업활동을 얼마만큼 적합하게 잘 하느냐 격국, 환경에 얼마만큼 적합하게 내가 능력을 갖추었고 그 환경이 요구하는 능력을 내가 배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는 이제 여기에서 당령에서 이제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조화를 이제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조화만 잘 맞으면은 일단 당령하고 격국은 어느 정도 맞게 돼 있어요. 잘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령이나 이제 격국 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진로를 너무 많이 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요 선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사주를 보시면은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근본 바탕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항상 이제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생 시기 잘 돼 있어야 돼요. 상생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가 맞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선대의 그 조상의 적덕을 이어받아서 잘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해줘야 돼요. 부지런하다, 뭐 이제 때에 맞게 자기 준비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또 하나를 이제 덧붙인다면은 선대의 적덕을 이어받아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돼요. 이 과거의 기운을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 인자,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그 학습, 이제 오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뭐야,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이라고 하지만 춘하절에서는 조상의 적덕을 이어받았다. 조상이 죄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조화와 당령과 격국이 모두 이렇게 같으면은, 그리고 글자가 서로 이제 이렇게 같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내가 그 일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조화와 당령과 격국이라고 하는 배합이 사주에 다 있는데 글자가 서로 다르면, 격은 뭐 편인격이고 배합은, 당령의 배합은 뭐 이제 정경이고, 또 이제 조화는 조화는 뭐예요, 을정이고 막 이렇게 되면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하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모든 배합이 하나로 다 되어 있으면 맨날 이제 그 일만 하고 시간만 되면 거기에 가 있고 거의 그 생활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령 뭐 예를 든다면은 신금이 해자축의 자월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만약에 당령은 해자의 자월이다 그랬을 때 임수가 당령이 되겠죠. 근데 이 사주는 식신격이죠. 식신이니까 계수가 되는 거죠. 식신격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조화가 조화는 이렇게 금생수가 되죠. 조화는 금생수가 맞고, 그리고 이제 당령은 계수고,
이제 격국은 이제 식신격이고, 요 정도만 되어도 거의 맞는다라고 봐야 돼요. 식신과 이 자중에 있는 임계수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거는 이제 하나로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평소에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무토가 진월이다. 그러면은 당령은 을목이에요. 그런데 뭐 격은 이제 만약에 이제 계수예요. 격은 계수예요. 근데 또 사령은 이제 무토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격은 정제격, 용신은 정관, 을목, 또 사령은 무토, 뭐 이런 식. 무토니까 격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하는 일과 이제 실제로 좋아하는 일은 다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배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조화가 이렇게 생생으로 금생수, 수생목, 생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이면 개가 병이어야 되겠죠. 개가 병, 요것도 이제 개을 병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화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거만 잘 맞으면 요걸 이제 선용이라고 해요. 선용. 첫 번째 이렇게 맞는 걸 선용이라고 하죠. 선용. 그러면 나중에 이제 후에 오는 거는 요걸로 이제 후용이라고 해요. 후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운에서 오면 돼요. 내 사주에 없더라도 요거는 운에서 오면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용만 되어 있으면, 그 조화만 맞으면 나머지 요거는 이제 후용은 나중에 운에서 오면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개가 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생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도 이제 을병무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을병경이라고 해요. 을병경이 있으면 이제 조화가 잘 맞다. 요것도 이제 을정경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화생토 토생금은 그냥 토는 배제하고 을병경, 을정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정기경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기경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이렇게 이제 생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늘 이제 내가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같은 사람이다. 내가 딴짓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상생식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가정에서 딴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가정을 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배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고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딴짓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제 시작과 끝이, 시작할 때 항상 또 그리고 끝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작할 때 내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 마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대학교 1학년 대학교 입학할 것을 준비하듯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맞을 경우에는 항상 과거의 시작 지점과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지점을 염두에 두고 이 틀을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춘분에서 주분, 주분에서 중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 지지난 강의 이렇게 보시면 조우에 대한 건 간단하게 어필을 제가 했을 거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임수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반대로 임수와 병화가 없으면, 춘분에서 추분 사이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없거나 추분에서 춘분 사이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없으면 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면 이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야 된다. 객지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내 고향에서 나를, 내 환경에서 나를 유리하게 이끌어주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토가 있어야 자제력과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무토가 없으면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멘탈이 부족하죠. 어제 술 먹고 오늘부터 나 술 끊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3일 또 못 가서 또 먹어요. 어제 막 이렇게 도박해가지고 돈을 잃었어요. 저 앞으로 절대 도박 안 해 그래 놓고 며칠 안 가서 또 해요. 그러니까 무토가 없다는 것은 그 자제력이 약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목경금. 간목경금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가 있다.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도와주거나 내가 도움을 받거나 내가 멘토 역할을 해주거나 내가 멘토 역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후배 간에 서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목이 있거나 이제 추분 춘분에서는 간목이고 춘분 추분에서는 경금인데, 이때 태어나서 이제 경금이나 간목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서로 인도를 해주고 도와주면서 사회적 멘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게 이제 인도를 해주는 멘토가 내가 되어줘야 되느냐, 멘토를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금생수가 되어 있느냐, 목생화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기본 문제인 거예요. 추분에서 춘분은 금생수가 되어 있어야 내가 멘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금생수가 안 되어 있으면 멘토 역할을 받아야 돼요. 목생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멘토 역할을 내가 받아야 되고, 목생화가 되어 있으면 내가 멘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우를 볼 때는 이제 남녀를 구분을 해야 돼요. 남녀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환경에서 복덕이에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나누어 가면서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신이나 인이 없다는 것은 서로 뭐 나눠 먹거나 나눠 주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거. 요 갑이나 경은 멘토 역할이라는 것은 즉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인이나 신은 실제로 고기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없으니까,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쌀을 직접 주는 게 있고요. 간목이나 경금은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자들은 이제 이게 좋죠. 갑이나 경보다가는 인이나 신이 훨씬 좋죠. 조우를 볼 때는 남자 사주라면, 남자 사주라는 건 어떤 생물학적 남자가 아니고 양간이냐 음간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간이다 그러면 짜증낼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일을 하지 않을 고난은 없다. 아무리 조우가 맞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일은 해야 된다, 양간은. 그러니까 조우가 중요하지 않고 여자는 조우가 중요하다. 남자는 마음이 아무리 심란하다고 해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낮아요. 그렇지만은 여자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죠. 여기서 남녀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주의 조우가 이게 다 있어. 이게 다 있거나 이게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라고 해요. 한심하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만나고, 그렇죠? 가슴이 아픈 일도 만나고, 목을 매달 만한 일도 당해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 갖추면 한심한 사람이 돼요. 한심하다. 한심하다. 이 한이에요. 한가할 한자가 아니고 마음이 한가하다는 뜻이에요. 한심하다. 명리학에서는 항상 병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다. 고통을 이겨내다가 보면은 선수가 되는 것이 명리학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우가 아예 없거나 한 개 정도만 있어야 남보다가 3배 정도를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우가 많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으로서는 이제 좋을 수가 있지만 사회적 발전은 그만큼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신임이라고 했죠. 신임. 여기는 신계. 신계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자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임이냐 신계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희신이 있다는 것은 해자축인데 신금이 있다는 거. 사옴인데 을목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업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업무 능력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목과 금 그리고 이제 그 수와 화가 있죠. 목과 금 수와 하. 이제 이걸 당령에서 기신을 찾을 때 항상 희신이 있느냐 기신이 있느냐. 만약에 이게 사옴이다 그러면 이게 희신이죠. 희신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신금은 기신이 되죠. 오미월의 정화가 희신이에요. 희신인데 오미월의 요게 이제 용신이에요. 용신인데 뭐가 있어요? 괴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기신이 있어요. 기신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업무 능력보다가는 여가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가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해자축에 신금이 있다는 것은 업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업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신금뿐만 아니고 나는 을목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마인드는 내가 어떻게 일만 하면서 밥만 먹고 사느냐,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좀 재밌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마인드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귀신이 2개가 다 있으면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여가 활동도 병행해서 중시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완전히 여가 활동으로 넘어가려면은 이 기신이 있으면서 배합이 되는 이제 이 짝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요. 직업으로. 그렇지만 병화가 없으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여가 생활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운을 보는 법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가령 누구가 사주 하나 대보세요. 사주 예를 들려고 하니까 될까요? 예, 네. 임술, 네,
을사, 아, 을묘, 예? 을묘요. 을해, 을묘요, 묘. 을묘, 네. 무인이요. 여자부 구대운이요. 자, 이분은 이제 구대운이니까 병화가 사령인데 어디에 이거는 하절이죠. 하절. 하절이면은 목생화의 계절이에요. 그렇죠. 목생화의 계절이다. 그러면 대운을 볼 때 초년, 중년, 아니, 중년이 아니죠. 청년이죠. 청년. 청년. 그리고 이제 장년, 노년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초년을 대개 0세에서 20세로 보고요. 청년을 이제 20세에서 이제 40세로 봐요. 물론 청년이 지났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40에서 60, 60 이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사주가 이제 이제 초년이잖아요. 뭐야, 4월생이잖아요. 4월생. 그러면 이 사주가 이제 역행을 하죠. 역행을 하면은 이제 수생목이 돼야 되겠죠. 요때 이제 초년에 이제 이게 이제 20살까지 잘 되어지려 그러면 이 사주가 목생화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목생화가. 그리고 이제 이 사주가 역행이니까 20대에서 40대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수생목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수생목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초년에는 목생화의 계절이니까 목생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중장년에는 이제 금생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금생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년에는 화극금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주를 이제 써놓고, 만약에 이제 대운을 본다 그러면, 대운을 이제 이렇게 이제 써야 되겠죠. 갑진, 계묘, 뭐 이렇게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9, 19, 29, 39, 49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초년은 목생화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사주가 목생화가 잘 되어 있나요?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목생화가 잘 되어 있는 사주세요. 그러면 초년은 아주 무난한 거예요. 초년이 무난하다는 거는 뭐죠? 어린 시절에 부모의 덕,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한다. 학교 가면 공부도 잘했어. 부모의 덕도 있었어. 뭐 이런 거죠. 초년 시절에 이제 20세 때까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최고로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청년의 20대에서 40대까지는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로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수생목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수생목이.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지 말고요. 여기에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수생목이 여기에서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생목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사주가 목생화 그러면 초년 20대까지는 무난하다. 잘 살아왔다. 그럼 수생목이 되어 있는가를 봐요. 수생목이 잘 되어 있죠. 수생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주는 40대까지도 무난하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수생목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장년이 때 가면 이제 40대에서 60대까지 금생수가 되어 있는가? 금생수를 여기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금생수가 되어 있나요? 여기도 금이 들어있고 여기도 금이 들어있죠. 들어있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생수가 여기에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금생수가 여기서 올라오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때에 맞춰서 여기서도 이제 금생수가 되고 있잖아요. 요 운에서 후천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초년에 목생화가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수생목이 잘 되었고, 금생수가 잘 된 거, 요렇게 목생화, 수생목이 잘 된 것에 대한 결실이죠, 이때가. 결실을 이제 거둘 때가 왔다는 거죠. 요때 이제 금생수가 운에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에서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요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금생수를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는 이제 화급금으로 가는데, 60대 이후에는 이제 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왜 그러냐면 화급금이 잘 안 되죠. 화급금이 60대 이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때쯤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주는 보면은 목생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평생 일을 해야 되는 사주세요. 일을 해야 되는 사주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때는 이때처럼 벌이 생활이 원활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운을 볼 때는 항상 이 사주를 기준으로 초년,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사주가 이제 목생화 사주니까 태어날 때 목생화에서 태어났으니까 목생화를 먼저 보고, 순행을 하면은 뭐요? 화생토를 봐야 되겠죠. 화생토, 토생금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화급금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장년이 되면은 금생수를 봐야 되겠죠. 노년이 되면 수생목을 봐야 되겠죠. 이게 순행을 했다면, 근데 이거 역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운을 보시면 돼요. 대개 이제 청년, 그리고 이제 초년, 청년, 장년, 뭐 중년이라고 해도 되고 노년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장년, 여기를 중년 뭐 해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나이가 이제 수명이 많이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그냥 중장년을 같이 보고 노년을 따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주를 가지고 대운을 사주에 맞춰서 봐라. 여름을 잘 살아가려면 목생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사주는 목생화가 잘 되어 있는 사주죠. 봄을 잘 살아가려면 수생목을 해라. 이 사주는 이제 수생목은 이제 이 봄 계절을 여기 살아가는 거죠. 대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갈 준비를 대운이 이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밑에 거 뭐 계절을 보는 거예요. 계절을. 이 계절을 보고 이제 이게 수생목 할 땐가 금생수 할 땐가 그거를 알기 위한 계절을 보는 거지. 뭐 여기에다가 육신을 붙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대운은 오행으로 보세요. 준비하는 거지 쓰는 게 아니에요. 대운은 만약에 여름운이 왔다. 자,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여름이니까 가을운이 왔다. 가을운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화급금이 돼야 되겠죠. 화급금이. 대운에서 찾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항상 여기에서 찾지 말고 여기에서 찾아라.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은 후천적으로 아주 조금 보완은 되는 거지만은 거의 못 쓴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배우는 시기니까 쓸 수가 있지만 이때는 먹고 살기 바쁜 때예요. 내가 사회 활동하기 바쁘지 여기에 맞춰서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운을 거의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찾아야지 대운에서 찾는 게 아니다. 그거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요 대운을 볼 때는 이제 진술충미, 그 이제 전목대운을 볼 때가 이제 중요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하는 거, 이제 전목 시기가 있잖아요. 그 진술충미 원령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제 저 사주가 목생화가 안 되어 있다.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묘와 인으로다가 넘어간다. 그럼 목생화가 안 됐으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수생목은 여기 수생목의 계절이잖아요. 수생목은 되는데 목생화가 안 되잖아요. 수생목은 하지 목생화가 안 되면은 요 시간이 지나면 이 수생목도 하지 않아요. 수생목도 안 돼요. 여기서는 아직 따뜻하니까 수생목이 돼요. 요거는 수생목인데 여기에 오면은 수생목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주 목생화 사주잖아요. 목생화 사주면은 수생목이 돼야 되는데 목생화가 되지 않은 이 사주 목생화가 안 되는 사주라면 수생목도 요 30년대 요 전목대운이죠. 전목대운. 요 전목대운이 딱 넘어가면은 수생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항상 목생화가 되고 있어야 수생목을 하는 거죠. 수생목 하는 목적이 목생화 하기 위함이었으니까 목생화를 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논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수생목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이제 목생화가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 그냥 계속 수생목만 하고 산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수생목이 안 되지만 목생화가 안 된다면 여기서는 수생목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목생화가 안 되니까 준비만 하고 있다. 계획만 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발전이 안 된다는 뜻이죠. 내가 준비는 하지만 발전이 안 된다. 사주가 목생화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게 제2의 직업을 만드는 것은 육신의 상생상극과 격의 구웅성패를 봐야 돼요. 구웅성패란 말이 즉 상신과 구신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2의 능력을 만드는 것은 당령의 배합에서 보는 거고요. 제2의 직업을 만드는 것은 격국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2의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게 다른 거예요. 능력을 만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용신을 봐야죠. 용신을 봐야 되니까 당령을 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제2의 직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격국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조화와 당령과 격국이 배합이 모두 하나로 일치하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내가 준비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직업 준비가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치가 되면은 참 재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일에만 빠져 있으니까. 평상시에 준비하는 게 뭐죠? 조화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하는 취미, 일이 뭐예요? 일은 당령이에요. 당령. 직업은 격국이에요. 평상시에 늘 이제 하는 거 때에 맞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화라고 했죠. 그 조화를 어디에다 비유할까? 취미에 비유한다면 당령은 일이에요. 업무예요. 업무. 격국은 직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한 글자로 다 되어 있다 이러면 취미와 일과 직업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다르면은 조화와 당령과 격이 다 다르면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낚시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은 명리야. 근데 직업은 사업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각기 다른 거죠. 이렇게 각기 다른 거예요.